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인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79년생 김희생 양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1979년 김희생 내년에 43세가 되네요. 예, 이제 40대 초반이죠, 그제? 이제 30대를 넘어서 40대 초반에 아직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한창 이제 중추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이죠, 그죠? 예. 인생에서 아마 40대가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인 나이 때이죠, 그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허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모든 게 허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죠? 또 이 40대는 인생도 어느 정도 이제 살아서 경험도 있지만은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또 많이 남아 있는 아주 좋은 나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때로는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지금 좀 또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인생은 항상 그렇죠, 그죠? 만만하진 않죠, 운명이라는 게. 그렇지만 살아갈 가치가 있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게 또한 운명입니다, 그죠? 자, 김희생 양띠인데, 양띠 흔히들 그 양띠도 우리가 뭐 색깔로 보면 분류해 보면 5가지가 있죠, 그죠? 김희생은 황금 양띠네요. 멋집니다, 그죠? 자, 저 양띠가 이제 79년도에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거는 이제 띠별로 보는 운세가 아니고 그 사람이 태어난 하늘에 고유한 별이 있어요. 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 천간오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하늘의 기운 1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게 이제 본인이에요. 그 본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에 양띠에 태어났죠. 김인년에 띠라는 것은 엄연히 말해서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이나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저 스토리가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띠를 태어나더라도 천간의 기운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정보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띠를 중심에서 보는 그런 운세풀이보다는 이거는 한층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내를 중심에서 보는 거죠, 그죠? 띠를 중심에서 옛날 볼 때는 이게 주로 집안을 중심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의 어떤 인생보다는 집안의 전체의 운세가 굉장히 중요했죠. 개인은 거기에 예속돼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자신의 자아가 중요하죠, 그죠? 내 자신 자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천간 기운을 가지고 보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 사주팔자를 푸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그거는 각설하고요. 자, 이제 이 동상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태어난 오행이 이제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본인의 고유한 오행. 그거는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계 중에서 하나가 되는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본인의 생년월일 시를 âm陽력 구분해 가지고 올려놓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나가는 순서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각 섹터별로 자막을 처리해 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오행에 해당하는 섹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거의 다 보셔도 됩니다. 예, 재밌죠, 그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 보셔도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자, 이거는 서로가 적선. 돈 안 들이고 적선하는 거다. 적선.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간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김인년 79년 양띠로 태어나신 분 중에서 이제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 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목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건 하나의 뭐 상징하는 거니까 그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죠. 꼭 나무란 뜻은 아닙니다. 자, 저러한 간목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있는 성격을 말할 수 있겠죠. 그제? 속성이 있는데, 간목은 앞으로 뻗어가려는 성질, 진취적인 성향, 리드하려는 성향, 쉽게 말해서, 대장하려는 성향, 두목 성향, 이런 게 있죠. 그제? 또, 선도하고 계몽하려는 성향, 다른 사람을, 그죠? 타인을, 이런 쪽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간목은 교육계통 쪽에도 많이 있고, 또한 공문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쪽, 공문계통이죠. 공직계통, 이런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종교계통도 좀 많이 있고, 좌우지간 정치계통도 있고, 내가 낸데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 잘났다는 거죠. 예, 좀 자존심도 강하고, 그지? 그래서 쉽게 잘 굽히지를 그러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자존심 너무 강해도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자, 저러한 간목은 또 목의 어떤, 기본적인 또 성향, 어질 인자, 사람 인자하고 어진 어떤 그런 또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간목이 김인년에 태어났어요. 김인년,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주 재물운이 잘 주어졌어요. 재물이 아주 올바른 재물이, 튼튼한 재물이, 반듯한 재물이 그것도 굉장히 왕성하게 주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김인년의 간목으로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에서 재물운이 굉장히 잘 주어졌다, 좋다. 저 이야기는 조상 때 재물이 풍부했던지, 그렇지만 나한테도 저게 영향이 있죠. 근데 저 재물을 내가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끝까지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태어난 월일시에서 저 재물과 관련돼서 유전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그 조합이 굉장히 좋으면은 저걸 내가 평생을 가지고 내가 쓸 수가 있고 내 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계가 안 좋다든지 배척을 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 재물은 초면의 재물 내지 아주 조상이 누렸던 재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어떤 재물운이 강하게 주어져 있네요. 예. 재물이라는 것은, 저 재물은 또 다른 어떤 성격적인 로 말하면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런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쪽도 됩니다. 자, 저러한 정보가 주어진 간목이 태어난 계절별로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저러한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뿌리,根이 튼튼하거든요. 그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튼튼하니까 내공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어떤 강한 기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물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물론 관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면 무엇이나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죠, 그지? 예, 그래서 일단 봄에 태어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좋다. 심지어 육체 노동을 하는 운동 같은 쪽도 좋고, 그지? 이런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봄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능력자입니다. 재능과 재주가 있고 수단 수완이 좋고 무엇이나 액션을 하려는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척 정신, 뭐 어떤 액션을 하는 이런 쪽, 행동력 이런 쪽이 상당히 좋죠, 그죠?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재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돈을 만들어내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재능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사주 전체 구조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은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재주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렇게 되면 프리랜서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본인의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물론 이제 직장 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은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항상 깔려 있죠, 그죠? 왜냐,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난 능력자니까. 능력하면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처음에는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상사가 내 능력에 비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초년 직장 생활에서는 참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는 거 하고 내가 자영업 내지 어떤 이쪽으로 해서 성공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성패 여부는 운에 달린 거지 능력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기는 좋죠, 그죠? 하지만 그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쓸 것이냐 내 걸로 해서 쓸 것이냐는 사실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자를 해도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디테일한 그때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남자하고 갈등이 좀 조성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음에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명예운, 권력운, 관운, 직장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런 쪽 인연이 그러니까 쉽게 직장이나 관 쪽에 연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으로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저 간목이 이제 저 관을 지금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러면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 그 관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그 관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관에 이제 조직에 이제 애속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약간 이제 말단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의 자기의 라이센스 내공이 높으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그래서 역시 공부를 열심히 죽으라고 해가지고 내공을 높여야 됩니다. 자격을 높여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어떻게 되느냐.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어떤 인덕운, 이런 쪽에, 문서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런 쪽 인연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김인연 양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있는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저 재물을 잘 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물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마 조화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겨울에 태어나더라도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 연에 주어진 저 튼튼한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겠어 보니까.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간목이 이제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오게 되면은 간목 어떻게 되느냐? 예, 우선 첫 번째로 긴 재물이 주어져요. 그 재물이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물이 아주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재물은 반듯하고 일정하게 안정된 재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떤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재물운이 좋아요. 내년은 기인의 형태로. 그와 아울러서 어떤 관운, 직장운, 명예운 이런 쪽도 같이 좋으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좋아요.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어요. 승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그런 이런 쪽 운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재물은 마찬가지죠, 그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자녀로 인한 그런 기인의 어떤 좋은 일이 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제? 일단은 간목은 내년에는 재물운과 관운과 직장 명예 권력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주의할 사항이 뭐 있는가 볼까요? 주의할 사항이, 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에 부인의 건강이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의 운이 조금 정체되는 해거든요. 예, 그거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관, 경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어떤 건강운 내지 약간 기운이 좀 정체되는 쪽. 그러니까 자녀로 인해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자녀로 인해서 조금 힘든, 특히 아들로 인해서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해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상관, 나머지는 이렇게 뭐 직장에서 뭐 아래 사람, 내지, 뭐 자녀로 인한 이런 쪽,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주의사항만 잘 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저 을목은 간목과 비교 대비돼 가지고 어떤 뭐 화초, 농작물, 뭐 등굴 식물,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무를 상징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상징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자, 을목이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으로 내재된 성격이라 볼 수 있겠죠, 그지? 속성은, 을목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끈질기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을 하게 되고, 쉽게 잘 부러지질 않아요. 구부렸으면 구부러졌지, 그지?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약하다고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얕보게 되면은 저 을목의 튼튼한 밧줄이죠. 꽁꽁 묶고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저러한 음록도 목의 성질을 인자하고 어진 어떤 그런 기본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저러한 을목이 이제 김인년에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을목도 김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큰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가적인 재물이나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업가적인 재물이니까 속성, 속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 중에서 크게, 벌어가지고, 한 번 더 크게 또 엎어먹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또한 어떤 성량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굉장히 어떤 공간 감각 내지 어떤 방향 감각, 이런 쪽에 또 큰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돈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성향도 주어졌거든요. 자, 저러한 어떤 스토리나 어떤 정보가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주어졌어요. 근데 저거를 내 거로 끝까지 쓸지 말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봐요.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저거를 끝까지 내가 쓰게 되고, 관계가 나쁘면은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조상이 누렸든지 안 그러면 초년에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식의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디테일한 것은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조선과 관련돼서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을목도 이제 김이 태어나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조금 특성이 있거든요. 계절별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의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요. 근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뭐 재물을 취하고 감당할 수도 있고 권력, 명예를 감당하고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일단은 사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근원이 튼튼해서 좋다. 베이스가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심지어는 이제 뭐 또 육체 노동을 하는 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쪽도 좋고, 뭐 육체 노동을 하는 쪽도 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봄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을목이 여름은 5, 6, 7달에 양력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인군, 제주꾼, 뭐, 어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어떤 능력으로, 재능으로 뭘 하겠다는 어떤 이런 액션, 행동 능력, 그리고 뭐 처세술, 이런 쪽, 그지. 상당한 또 호기심, 이런 쪽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러한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낸 데 쓸 수 있어요. 보니까 사주에서 태어난 해에서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죠. 그거와 연결되면은 내 능력으로 큰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지 어떤 큰 결과물, 뭐 작품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관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사주 구조 따라서. 있지만 일단은 태어난 영과 가장 잘 결부하기 이제 쉬운 게 재물 쪽이에요. 자,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초년 직장 때는 상당히 직장과 상사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물론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일 한다고 성공하는 보장이 없어요. 성공의 실패의 여부는 운명의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자, 저러한 능력자가 여름에 태어나면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좀 강해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심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관운, 명예운, 직장, 직업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이나 직업, 명예, 관운을 내가 시키면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권력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라이센스, 내 자격증, 학벌이 좋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권력을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쪽에 애속이 돼가지고, 약간 어떤 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힘들죠.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이 좋아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남자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달인데, 겨울에 되게 되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갖추어진 그 내공을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큰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취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을목으로 태어나면은, 기민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큰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을목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내년 을목은 운세가 약간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이거든요.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오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 재물을, 돈을 움직이면 안 돼요. 돈을 좀 크게 움직이면은 반드시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가능하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갈고 닦고 내 내공을 높이는 해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실제로 어떤 액션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을목은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의할 사항은 을목은 내년에 이제 직장 운도 좀 막히는 해거든요. 직장, 직업운 이런 쪽이 막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도 좀 막히고, 남편의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도 조금 운도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리고 식신, 아래 사람이나 부하의 운도 좀 막히고, 나중에 내년 을목은 그냥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절대로 돈을 움직이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자, 이상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 하늘에 태양. 병화는 밝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은 안으로 들어는 성질이죠, 그죠? 예.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이제 기민년에 태어났어요. 기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상당한 재능, 능력자로 조졌어요. 그러니까 저 재능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약간 소년 천재적인 재능, 특히 언변 재능, 언어에 대한 재능, 상당히 똑똑하죠, 이제. 쉽게 말해서 입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저거를 나중에 잘 살리면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쪽에 이제 크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지? 뭐 언론, 정치, 경리 뭐 이런 쪽 내지 어떤 뭐 종교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교육 쪽, 그지? 언어를 사용하는 쪽에는 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재능을 살릴 수만 있다는 거지. 일단 그러한 재능이 상당히 주어졌거든요. 자, 그 재능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가 유정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저 재능을 끝까지 내가 내 것으로 다 쓰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반목한다든지 서로 이제 어떤 조화가 부조화가 되어버리면은 그냥 소년에서 그냥 저 재능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 천재로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소년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에 이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은. 자, 저 병화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양력으로 2, 3, 4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운 이런 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 윗사람운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 해가지고 라이센스 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내공이 튼튼하면은 그걸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겠어요. 언어적 재능, 언변 재능 이런 쪽에 그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겠네요. 예. 아마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아주 고급 언어를 쓰는 이런 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여름 불화의 기운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건 상당히 좋아요. 내공이 있는 건 좋은데 여름에 불은 좀 지나치게 너무 왕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너무 불이 왕하게 되면은 저 불을 불바다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태어난 해에서 저 기능을 불의 기운을 좀 잘 빼낼 수가 있는데 예, 아마 빼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얼마든지 써먹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 태어난 해의 저 기운도 약간 기운을 잘 빼서 잘 사용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약간 불의 기운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저 태어난 기민년이. 그래서 아주 원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저 병화는 반드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저 강한 기운을 어디 쓸 수 있는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어요. 그러면 아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재주꾼, 재능꾼이 될 수 있겠죠, 그지? 능력자.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을에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을은 병화에서는 어떤 재물운, 물질에 대한 감각 이런 쪽에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쪽에 인연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론은 잘 몰라도 딱 보면 아는 통밥이 굉장히 빠른 쪽이죠. 바로 파악하는. 그래서 사업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자, 저 사업가적인 기질은 하지만 본인이 자영업을 해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일단 그러한 재능이 주어졌어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그걸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 뭐 돈을 다루는 일, 물질을 다루는 일, 뭐 금융계통 이런 일,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일, 안 그러면 조직이나 뭐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일, 이런 쪽의 직장 생활에 잘 맞아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다. 능력자다. 일단 재물 복은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가지고 저 재물을 또 잘 만들어낼 수도 있겠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연애에 나와 있는 저 재능,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관 쪽으로 나아가면은, 관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권력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뭐 언론교통에서도 충분히 종사할 수 있겠고 보니까, 안 그러면 뭐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 내지. 예. 기본적으로 겨울에 태어나도 충분히 저 관을 누릴 수가 있겠어 보니까. 예. 이상과 같이 태어난 계절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병화가 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유용한 사람이죠. 겨울에 병화, 태양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이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만은 본인이 너무 희생봉사 쪽으로 가면은 본인의 어떤 몸과 마음의 기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그 몸과 마음을 항상 수성하고 지키는 쪽, 그쪽을 항상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희생봉사, 오지랖이 넓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의 기가 다 고갈될 수 있거든요. 본래 병화가 저 기민일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넓어요. 네. 자, 이제 병화가 그러면은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병화가 내년 2021년이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이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지금 일을 저지른 거지.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즉, 돈을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내년에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본인 일을, 액션, 일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한번 해보겠다 나설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새로운 사업 내지 이런 쪽으로 또 론칭을 하겠다고, 나머지가 내년은 행동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겠다 이런 쪽입니다. 상당히 돈에 대한 집착도 내년에 강해지는 해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을 한번 펼쳐서 내가 능력자로서 한번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심리도 강해요. 그래서 내가 결과도 만들어냈다, 돈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이런 심리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부부관계에 갈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또 다른 뭐 주의사항이 있나요? 육신관계에서 병화가 내년에 경금, 예, 정화, 형제간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는 쪽이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지체되는 그런 것도 있고, 남녀 공이 이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 약간은 또 그 재물이야, 뭐 큰 재물이야, 뭐 투자를 해가지고 묶이는 해이기도 하네요. 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투자를 해가지고 액션을 하는 건 좋은데 큰 투자를 하면 좀 묶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상과 같이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는 마찬가지 자연 상태에서 불은 하늘에,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라 그러면 정화는 하늘에 달로 흔히 비유를 하거든요. 비유합니다. 그런데 저 정화는 어떤 문명의 불,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뭐 전기불 이런 쪽이죠. 이런 쪽 내지, 지혜의 불, 깨달음의 불,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불이기도 하거든요. 저 정화는. 예,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정화는 매력적인 불, 도화의 불이에요. 아름다운 불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분이 정화로 태어나시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화가 또 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예절을 바르고 밝죠, 그죠? 예.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김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김인년에 태어난 정화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능력자로 태어났어요. 예. 상당히 머리가 좋고 재주꾼이에요. 근데 이 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쪽보다는 내면적인 재능이 좋아요. 깊이 있는 어떤 재주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 호기심이 있는 쪽에 한 곳이 깊이 빠져들어서 어떤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천재적인 어떤 그런 쪽이 재능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능력자예요. 그래서 저 재능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 능력자, 그러니까 전문직 이런 기술 내지 전문계통 쪽에 아주 깊이 있는 수준이 높은 그런 쪽의 재능과 관련 능력이 좋아졌거든요. 자, 저 재능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연월일시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저 재능을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되고 능력을 안 그러면은 그 소년에서 끝나볼 수도 있어요. 또한 먹을 복, 식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상과 관련돼서 식복이 상당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조상 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초년기운 때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식복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저 식복도 내가 태어난 월일시에 따라서 손년기에 끝나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끝까지 가져가게 되고요. 일단 그러한 정보 스토리가 조상과 관련된 내지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주어졌어요. 자, 저런 정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데,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이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공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제 몸과 육체의 내공이 높아지면은 연애에서 태어난 주어진 저 재능을, 전문적인 재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급 재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완전히 전문가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는 튼튼하고 좋아요. 에너지가 튼튼하죠. 기가 튼튼하고 왕성하죠. 자, 그걸 가지고 저 태어난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아마 전문직 계통 내지 일쪽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저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아주 언변 쪽에도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언변은 전문적인 계통의 언변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언변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완전 전문 기술 쪽의 언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이런 쪽에 물질과 관련된, 이런 쪽에 감각이 뛰어나요. 그런 쪽이 상당히 재능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감각이 당연히 뛰어나죠. 그래서 통밥이 빠르죠. 이론은 몰라도 결과는 바로 안다는 거예요. 특 보면 안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숫자와 수리 이런 쪽에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러한 사람은 설사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더라도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돈을 내 거로 만들고 안 만들고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운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돼요. 뭐 재정이나 회계, 뭐 재무 이런 쪽, 내지 금융 분야 쪽,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사람이나 물질,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으니까 그런 쪽의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예인은 전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어떻게 되면 관운, 직장, 명예, 직업은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그런 쪽에 인연이 잘 돼요.
자, 그런 일면이 있지만은, 전 관, 명예,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이제 휘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겨울에 되는 정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 내지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을 갖추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그 관을 내가 희롱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관을 내가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 직장, 조직에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죠. 그게. 반드시 죽으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 내공을 높여야 된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죽으라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내공이나 전문 학벌 이런 쪽이 높으면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나 남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운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또한 저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어디 가나 환영을 받고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기는 그 부분에서는 좋은데, 본인이 너무 희생봉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거리가, 쓸데없는 일거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수성을 한 후에 희생봉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내년을 한번 볼까요? 정화가 이제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정화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을 내년에 액션을 하는 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요. 그 결과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해다고 보시면 액션을 하는 해.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직장 그만두고 한번 해보겠다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 내지 안 그러면 지금 사업을 훨씬 좀 고도화시키겠다, 이런 쪽의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는 해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해서 내 능력대로 재능을 한번 발휘하겠다는 그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외에 조금 주의할 점이 있나? 정화가 편제, 내년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부인, 처의 건강 내지 운세가 조금 막히는 해이니까 그거는 미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세가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그런 거 있고, 남녀 공이 부하나 직장의 부하 아래 사람에 의한 또 약간 운세가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정제, 형제 간의 어떤 건강은 운세 조금 막히는 그런, 육신관계에서는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조금 현금의 흐름이 조금 정체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흙, 내지 태산, 큰 산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무토는 좀 중후한 맛이 있고, 속성입니다. 이건 중후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애정 관계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속은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러한 무토가 이제 기민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기분이 태어나면은 어떤 몸과 마음의 이런 쪽이 굉장히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데, 그것을 가지고 승부욕, 성패욕, 경쟁심,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강한 기운을 가지고 승부욕, 성패욕 내지 본인의 어떤 뿌리가 튼튼한 건강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자 무엇을 할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에 그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예. 또한 연에서 긴 형태의 관, 권력, 명예의 고가 주어지는데
저거는 사주 구조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저게 이제 열리게 되면은 명예 쪽, 관 쪽, 권력 쪽으로 출세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 그쪽은 또 인연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러한 그러한 재능과 성량이 주어진 조상과 관련된 성량, 자기 전생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태어난 계절별로도 특성이 있습니다.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때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명예, 권력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그런 쪽 인연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권력과 명예와 관련된 이런 쪽 이것을 쉽게 말해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휘둘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공을 몸과 마음이 내공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관을 내가 희롱을 할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관에 애속이 돼요. 쉽게 말해서 직장에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 직원으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일, 약간 육체는 허드렛 일, 이런 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로 태어나신 분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공이 튼튼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또한 여자분들 경우는 특히 더해요. 그래야만이 공부, 라이센스, 학벌 어떤 내가 그게 갖춰져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나 남들에 인한 기분 스트레스를 받는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토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좋아졌네요. 공부운, 학벌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이런 쪽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해지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용처는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어 먼저 금상첨화겠죠. 이제. 그러면 그 자격증,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한마디로 이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제주꾼,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세술, 뭐 인기응변술, 뭔가를 해내려는 액션, 행동력.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의 능력을 펴고 싶어 하는 자영업 본인을 하고 싶어 하죠. 직장 초반에는 직장 생활에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왜냐? 내 능력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능력이 있는 거하고 내가 성공을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내 능력을 직장에서 펼 사람이 있고 내 자영업에서 펼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을 뛰쳐나온 거는 곤란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대로 인생을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좀 약해요. 그거로 인해서 부부 간에 좀 갈등 관계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주의하고 약간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자분 같은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눈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달인데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쪽에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가지고 있어요. 약간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 잘 모르고 딱 보면 알죠. 그죠? 통밥이 빨라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곁에는.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업을 내가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사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돈이란 놈은, 물질이란 놈은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내가 그걸 지지를 못해요. 내가 그게 오히려 치이게 되거든. 그래서 돈 따라 삼천리, 내가 돈에 끌리가는, 돈의 노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가적이지 돈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무토가 이제 김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근본이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사업을 했어도 되긴 되겠어 보니까. 일단은 그런 쪽에 좋다. 혹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쪽, 뭐 재정, 회계, 이런 쪽, 안 그러면 금융 분야 쪽,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쪽, 내지 어떤 수리와 숫자를 다루는 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 쪽에 상당히 인연이 많거든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무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심리가 강한 해네요. 나는 그것도 어떤 승부욕, 성패욕,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나는 액션을 해서 일을 저지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해네요. 남녀 고행이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내 길을 가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해에 들어왔어요. 뭐 결과에 어떻게 됐든 건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겠다. 예, 그렇게 하신 것도 괜찮아 보여요. 예,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김인연이 태어나가지고. 네. 이제 문제는 디테일,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팔자 전체의 상시 감정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지. 안 그러면 10중 8구 실패하거든요.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중 8구는 실패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사 운명이거든요. 자, 저러한 무토가 내년에는 남녀공이 그런 게 있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좀 약간 갈등 경계가 좀 심화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의하셔야,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년 무토는 내년에 그런 특성이 있네요. 다른 육신관계가 문제가 있나? 내년 육신관계에서 남녀 관계없이 내년에 모친의 건강, 모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 부분은 미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문서운도 내년에 좀 잠기는 해니까 문서 잡을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자녀에 대한 좀 애로사항 내지 어떤 운이 좀 직체가 되고, 남녀공이, 아랫사람, 내지 어떤 부하의 어떤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또한, 그 정도 봐야 되겠네. 예. 자, 이상과 같이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은 내년에도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땅, 그 중에서 대지를 상징해요.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넓죠. 그래서 또한 저 기토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에너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을 챙기시면서 희생 봉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기토는 토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약간 신뢰와 신용을 중시하고 속이 깊죠, 그죠? 저러한 기토가 이제 그러한 속성을 가지는데, 그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김인연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김인연에 태어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의 깊이가 더 이제 튼튼하네요. 더 신중하고 더 이렇게 어떤
신중한 면이 있는데, 일단 기본 에너지는 굉장히 베이스는 좋아요. 튼튼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제 태어난 월, 일, 시에 그 용처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겠죠. 어떤 경쟁심도 가지고 있고, 시기 질투심도 상당히 강하고, 이런 식이네요. 또 태어난 해에 관에 해당하는 관의 고를 가지고 있는데, 저게 열려 있으면은 권력이나 명예 쪽으로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닫혀 있으면 그건 쓸 수가 없겠죠, 그제? 그건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러한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제 저러한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별 특성이 뭐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좋아요. 잘 되고. 자, 그런데 그 직장, 명예, 관,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썩일 수를 쓰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권력을 내가 쓸 수 있어요. 내가 칼자루를 내가 쥐고 휘두를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권력에 내가 애속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단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벌이 좋아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을 가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특히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은 그래야만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남자로 인한. 그리고 직장 직업이 계속 변동수가 많고 이런 식이죠.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주로 하셔야 안정된 직장 생활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동수도 많고 직장 생활이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그쪽은 인연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부, 학벌운 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깊은 내공, 그 근본 베이스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그 용처가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은 그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겠죠. 그죠? 예. 다음은 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능력자, 재주꾼, 재능, 본인이 하고 싶은 재능대로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거, 처세술 이런 쪽도 좋고, 또 어떤 본인이 액션하는 능력 쪽, 성취욕, 호기심, 이런 쪽은 많아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쪽 에너지가 굉장히 좋죠. 그게 태어난 계절에, 태어난 해에 김인연의 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쪽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아주 재주꾼, 재능꾼, 능력자. 좋습니다. 자, 이제 저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뭐 내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항상 나는 내 일을 해보고 싶은 심리가 항상 깔려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 초기에는 항상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뒷받침 못해주고 내 능력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거하고 내가 사업이나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좀 약해요. 그것에서 좀 갈등감이 올 수도 있죠. 그지? 또한, 진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고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웬만한 남자 마음에 안 들죠. 본인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렇지만은 저 기득권이 지금 김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네. 예, 공부도 어느 정도 잘 할 것 같고 보니까. 예. 능력자, 손오공, 해결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자, 저러한 기토가 이제 가을에, 겨울에 태어나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은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그래서 사각가지기 마인드가 있죠. 왜냐면 현실주의자예요. 그 현실에 굉장히 밝아요. 심한 현실적으로 상당히 똑똑해요.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통밥이 굉장히 빨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 상당히 가지고 있지만은 물론 사업을 성공하고 못하고는 운에 달렸어요. 재물이라는 놈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하고 내가 재물에 애속이 돼요. 그러니까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재물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도 내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 개인 사업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직장 생활 하면 좋겠죠. 직장, 뭐 재정이나 재무, 뭐 회계 이런 쪽 내지. 안 그러면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은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쪽.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그냥 무난하고 본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이상과 같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기토가 기신축년이 되면은,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감정대로, 어떤 전문성, 본인의 어떤 호기심,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만 빠져들어서 어떤 액션을 한번 해보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내기까지 하면 좋겠네요. 근데 결과는까지는 별로 생각 안 하네요. 일단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깊이 빠져보겠다. 내가 좋아하는 쪽에 한번 깊이 미쳐보겠다.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자, 그것을 인해서 본인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번 본인을 하려고 설치는 해이기도 하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도 내 재능대로 한번 재능을 펼쳐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어떤 갈등이 좀 조성되기도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년에는 내 능력을 기본적으로 발휘해보겠다. 내 기술, 재능을 그것도 깊이 내 호기심이 있는 쪽에 깊이 한번 빠져들어가 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 육신관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 있나? 정화, 묻히는 관계 없고, 상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힌 해이고,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남녀공이, 직장이나 집에서 아랫사람, 부하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해. 본인의 건강이 조금 지체되고 좀 묶이는 해이거든요.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가 있나? 예,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네요. 예. 자, 내년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금속, 쇠, 큰 바위,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강직하죠. 그런 어떤 이미지가 풍기죠. 그죠? 이런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이미지인데, 기본적으로 경금은 강직하고 강인하고, 약간 거칠고, 내지, 정의, 이런 쪽, 이런 쪽도 있죠. 그죠? 자, 저러한 경금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너무 또 명분을 중요시킬 수도 있죠. 정의니까 명분, 약간 실리적으로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러한 경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분이 이제 김인년에 태어났게 되면, 김인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부운, 라이센스운, 이런 쪽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와 학문과 관련된 인연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귀한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이 공부는 밖으로 뛰어난 게 아니고 내적으로 똑똑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자 내지 이런 쪽이라고 보시네. 이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출시하신 가장 좋아요. 이 사주는. 네. 그리고 좋은 어떤 문서운도 있고, 이 조상 쪽에 문서운이잖아요. 네. 좋은 소식운, 인덕운도 있고. 야, 이게 이제 내 거로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 수 없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나쁘면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에서 그냥 끝나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한 좋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네요.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계절에 대한 특성이 있거든요. 자, 전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정보, 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똑똑합니다. 이론을 몰라도 딱 보면 알죠. 통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거는 김인연에 주어진 저 어떤 이론적인 어떤 똑똑함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업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에서 재물과 물질을 다루는 쪽, 그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해무, 세무, 회계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금융계통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쪽에 직장 생활에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연하고 잘 어울리면은 아주 그런 쪽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네요. 자, 다음은 저 경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과 인연이 많고, 그쪽에, 상당히, 인연이 있거든요. 자, 저게 연에서 온 공부원, 학문원과 같이 잘 어우러질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게 되면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명예, 권력 쪽에 출시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 보니까. 예,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어 보니까. 다음은 이제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같은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과 마음이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건강하죠, 이제. 자,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은 연에 주어진 이제 공문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지? 예,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질 수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육체를 쓰는 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 같은 것도 좋을 수가 있고,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어난 월이나 시에서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지? 예, 기본적으로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좋다. 그게 태어난 연에 해당하는 학벌과 공부와 같이 더 어우러지면 더 좋겠죠, 그지? 그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명예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사주 전체 구조를 이제 봐야 알겠죠, 그죠?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투세술 내지 뭔가 액션을 하려는 쪽,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쪽, 이런 쪽.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액션을 하겠다는 쪽, 그지? 이런 쪽에 상당히 잘 기운이 좋거든요. 나는 한마디로 능력자다 이런 식의 기운이 강해요. 근데 그게 태어난 연애적 이론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학벌이나 어떤 저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인 쪽으로 뛰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여 보니까. 예. 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해보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초년에는 말단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못 받쳐준다고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직장에 좀 해이를 얻기도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능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해서 일방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 내 의지대로. 내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저 연애에서 전문성이 잘 주어졌고, 공부운이, 학부운이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 연애에 주어진 저 공부원, 학문, 학부운이 저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저기에 본인의 약간 천방지축을 막아주거든요. 굉장히 정제된, 절제된 능력이잖아요. 이 사주는. 그래서 김인연의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절제된 능력자. 예,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천방지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상당히 전문적인 계통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 보니까. 예. 다음은,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은 경금이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보면은, 예, 어떤 긴 형태의 문서운, 어떤 좋은 소식운, 어떤 좋은 정보운, 이런 게 일단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또 좋은 시험운, 이런 쪽으로. 내년에 기본적으로 그런 쪽 상당히 좋네요. 굉장히 내년은 어떤 경쟁심, 어떤 승부욕도 내년에도 생기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 기인의 재물, 기인의 문서, 기인의 어떤 소식 정보를 가지고 혼자보다는 같이 어떤 동업 내지 어떤 동반자와 같이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이런 것도 좋아 보여요. 공동의 어떤 문서운도 있고 하니까, 예, 내년에 기본적으로 경금은 긴 형태의 좋은 소식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육신관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나, 경금이. 예, 의사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 쪽이 좀 우려사가 되고, 남편의 운이 조금 정체되고 막힌 해거든요. 또 남녀공이, 직장 운이 조금 막혀요. 직장에서는 조금 정체운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는, 그죠? 예.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운이 좀 막힌 쪽이에요. 자녀에 대한 운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기토가, 좋은 문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좋은 문서가 조금 묶이기도 하는데, 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건강도 조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 본인의 건강도 내년에 조금 정체되는 해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 금속, 정제된 금속쇠, 내지 보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신금은 또 기본적으로 약간 강직하고, 강한 어떤 그런 일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성량을 가지고 있죠. 속성.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저 신금은 약간은, 깔끔하고, 예쁩니다. 미인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약간은 까칠하고, 냉정하고, 그래요. 내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낸데 하는 어떤 이런 잘난 측면도 있죠. 그죠? 하지만 저 신금도 굉장히 정의롭고, 아싸란 면이 있습니다. 저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기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기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디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그것도 어떤 역발상적인 이런 상상력, 아이디어, 공부도 학문도 그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과적인 공부에도 상당히 소질이 있고요. 내지 문과 쪽은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의 철학, 뭐 이런 쪽, 인생의 근본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쪽도, 종교, 이런 쪽 공부,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소질이 있습니다. 약간은 편향되었지만은 깊이 있는 공부, 이런 쪽, 자기 감정에 맞는 공부, 풍부한 상상력, 아이디어맨, 역발상, 이런 쪽, 그러니까 상상력을 쓰는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론가가 될 수 있거든요. 비평가, 이런 쪽도 좋고, 그런 쪽 인연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자, 저걸 가지고 내가 내 거로 만들지 못 만들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저걸 잘 써먹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손님기에 잠깐 왔다가 갈 수도 있죠, 그지? 또한 조금 또 다르면 약간 식복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어릴 때, 약간, 식복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지?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저런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계절별 보면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쪽이 이제 발달 얘기죠. 상당히 이제 현실에 발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똑똑하는 거예요. 통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결과를 알죠. 이제. 눈치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거든. 이제 기본적으로 재물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마인드 내지 이쪽에 이제 관심도 많고 빠른데, 물론 사업가를 성공할 수도 있는데,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물이 너무 왕성할 때는 내가 힘이 없으면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돼서 재물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봄에 태어나가지고 재물 감각, 재물 복이 있지만은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본인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물질, 돈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뭐 재정, 회계, 뭐 이런 쪽, 이런 쪽 내지 어떤 돈을 만지는 관리하는 쪽, 숫자,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금융계통 쪽 내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쪽, 그런 쪽에 직장 생활 하면 상당히 좋아요. 태어난 해에서 어느 정도 라이센스라든지 공부 학부론이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급적인 어떤 그런 재물을 다룰 수가 있어요. 물질을 다룰 수가 있어요. 돈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그렇게 봄에 태어나면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근데 그게, 연에서 나와 있는 저 공부, 학문과 어우러지면은, 상당히 그런 쪽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직장, 생활, 관 쪽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녀 공이. 특히 여자는 남녀 공이 어떤,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내지 학벌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좋은 직장에서, 좋은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관의 노예. 말단 직장생활 하게 되겠죠. 그죠? 특히 여자분들 마찬가지. 여자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남자, 직업적인 스트레스 받게 되고.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되느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신금의 뿔이 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자, 그러한 건강한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전문직 계통으로 내지 어떤 라이센스나 학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가을에 태어나면 또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육체적인 쪽을 쓰는 쪽도 괜찮아요. 운동 쪽 이런 쪽도 괜찮고, 안 그러면 실제 막말로 육체 노동을 하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다음은 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떠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월, 12월, 1월달. 그 다음에,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 그래서 뭐 처세술 이런 것도 좋고, 어떤 해결사적인 능력, 어떤 해결을 잘하는 쪽, 그지? 자, 저런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 권력을 취하는 데 쓸 것이냐, 재물을 구하는 데 쓸 것이냐 등등 뭐 여러 가지 교육계통을 쓸 것이냐, 예, 그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다. 자,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죠. 이제. 그래서 초년 때는, 초기 직장 생활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제대로 알아봤지
봐주지도 않고 써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거하고 다른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남자에 대한 어떤 갈등 관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적령기 이럴 때는 약간 좀 누잉 없죠, 그죠? 한마디로.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김인연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어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는 능력은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요. 상당히 전문직 계통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전문직 계통의 능력자, 기술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신금이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태어난 연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아이디어 내지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해네요. 그래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해입니다. 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 아이디어를 쓰는 쪽, 예술과 뭐 예능, 문학 계통 내지 어지간 생각, 아이디어, 기획하고 이런 쪽. 그러니까 엉뚱한 역발상적인 그런 기획도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자, 그거는 엉뚱한 생각이기 때문에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듬고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생각나는 대로 액션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픽션을 필요로 한 이런 쪽은 그 픽션을 아무리 늘어나도 관계없죠, 그지? 문학에서 이런 게 픽션이니까 아무리 늘어나도 괜찮아요. 그런 쪽에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그쪽에 고집도 주관도 강해지거든요. 예. 하지만 내년에 주의할 대상 문서를 절대 잡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서가 의심하고 의심해야 되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문서는 가능한 게 잡지 않는 게 좋고, 어떤 기회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의심하고 의심해서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약간 트릭이 많고 한쪽으로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그냥 픽션을 듣고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문서를 안 닫는 게 좋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내 육신관계에서는 뭐가 있나? 평과 관계없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자꾸 운이 좀 막힌 해네요. 그런 해고, 운생수, 경금, 뭐 형제 간에 조금 운이 조금 막힌 해이기도 하고요. 예, 토정. 예,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오히려. 자,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을 상징하는데, 물 중에서도 큰 바다나 큰 호수 이런 걸 상징하니까 저러한 임수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요. 속이 깊고 자기 속을 잘 내비치지 않죠. 하지만 저 임수는 굉장히 안쪽으로는 굉장히 유연해요. 플렉시블 하거죠. 그래서 상당히 무토하고는 좀 달라요. 무토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으로 신중하고 밖을 잘 안 드러내는데, 임수도 그런 일면이지만 안쪽으로는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러한 임수의 속성을 가진 임수가 김인연에 태어났어요. 김인연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이 좋아져요. 관운, 직장, 명예, 권력운. 그것도 똑바른 관운, 명예, 직장.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은 벼슬 쪽에 인연이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쪽, 공직계통 쪽에 인연이 많아요. 반듯한 직장이 주어졌거든요. 자, 저기 조상 쪽에서 이제 관운에 있을 수가 있고, 관으로 조상이 출시할 수도 있고, 자, 저 관운을 본인이 이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 10호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저 관운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초년의 운에서 끝나버린 조상이 누렸던 관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관계성은 무정하게 되면 그렇게 돼 봅니다. 유정하게 되면 가져오는데 그거는 아주 전체적인 상황을 디테일한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한 반듯한 관, 또 본인의 어떤 성격 성향도 반듯한 성격 성향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신사숙녀죠, 그죠? 자, 저러한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별로 보면은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상당히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샤프합니다. 아주 잘 돌아가죠. 그리고 무엇이나 하려는 액션을 하는 능력도 강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스스로 해결하고 앞장서서 스스로 뭘 하려는 그런 심리가 가거든요. 호기심 내지 이런 쪽도 호기심 내지 이런 관심이 많죠, 그제? 자, 저러한 능력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자영업 쪽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하지만 직장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은 본인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초년 때는, 초기 때는, 말단 직원 때는 항상 좀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제대로 안 받쳐준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내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능력보다는 운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과 관계없으니까 직장을 그만둘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난 임수가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성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좀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러한 능력이 가지고, 이건 기빈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관을 저런 능력을 권력과 명예를 얻는데 잘 쓸 수도 있겠어, 보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는데 갈 수도 있고, 그죠? 돈을 얻는데,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에서 그런 쪽이 강하게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주의자, 현실에 대한 감각,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이론은 잘 몰라도 딱 보면 통밥이 빠른 거예요. 결론이 빠른 거예요.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사학가적인 적성이 있는데 이제 아무리 사학가적인 기질이 있더라도 한번 재물복이 있는데 문제는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약하면 그 재물을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물에 치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재물을 따라 삼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봄에 태어난 임수는 재물에 강한 대신에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본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물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재정, 해무 뭐 이런 쪽 내지 재정, 세무, 뭐 회계 뭐 이런 쪽이지.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직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태어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어떤 전문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고급 재물을 돈을 다룰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이거든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원, 학부론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저 그러니까
벼슬운, 요즘 말하면 공무원 쪽, 이런 쪽 연결이 잘 돼가지고, 그쪽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아주 조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요. 여자분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해가지고 본인이, 학벌이나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이럴 때인데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건강과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자, 그걸 가지고 본인의 연에서 주어진 관도, 명예, 권력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고 취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리고 육체가 튼튼하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운동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마디로 육체를 움직이는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본이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무엇이나 재물을 추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명예도 추구할 수 있고, 그렇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임수가 이제 내년을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수는. 임수가 신축년에는 어떤 문서운, 좋은 정보운, 소식운, 이런 쪽으로 좋네요. 반듯한 문서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년에 임수는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떤 집문서, 안 그러면 본인의 사업직에 관련된 문서, 이런 쪽, 어떤 평생을 살아가는 휴식죠, 쉼터, 이런 것도, 하여튼 내년에는 문서운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운, 윗사람운, 인덕운, 이런 것도 다 좋거든요. 그와 아울러가지고 직장, 직업, 명예운도 좋거든, 보니까. 직장, 직업 쪽에서 반듯한 직장, 직업, 명예운이 들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문서운과 좋은 어떤 시험운 이런 쪽이지. 대신에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 한번 볼까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의 건강, 처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미리미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좀 묶이는 해예요. 내지 월급에 대해서 월급쟁이 생활도 현금의 흐름이 좀 묶이는데 월급쟁이는 별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토증과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분도 남편의 건강 내지 남편의 기운이 조금 정체가 되는 해거든요. 육신강에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약간 있네요.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자, 내년에 임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임수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임수가 바다나 호수를 상징한다 그러면 개수는 생명의 물, 생명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나무 같은 저런 생명체가 먹고 사는 물, 그런 거예요. 생활용수, 생명수. 옛날로 말하면 우물물, 요즘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마시는 물, 이런 쪽이죠, 그죠? 겨울물. 옛날 겨울물도 다 생활용수 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수는 상당히 쓸모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나 쓸모가 있죠, 그죠? 심지어는 겨울에도 개수물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쓸모 있고 한정받는 물이에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희생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특히 본인이 신약한 상태에서 희생 봉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 밥그릇 못 찾아먹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무 일에 희생 봉사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항상 챙기고 내가 있고 나서 남이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 그건 배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저러한 개수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혜스럽고 지적 호기심이 강해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개수가 이제 김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명예운이 주어졌는데 저거는 조금 약간 살해 형태, 강한 스트레스로 좀 주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관이나 약간 거친 직업 계통에 인연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군인, 경찰, 검찰 요새로 말하면은 안 그러면 조금 거친 직업, 스트레스가 좀 강한 직업, 흑한 직업 이런 쪽에 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 기민년에 태어나신 분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벌 전문적인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 강한 관을 내가 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쪽에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관운 직장 관을 제대로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그걸 쓰려고 그러면은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게 안 되면은 굉장히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개수가 기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건 또 계절별로 보면 또 더 특성이 나타나겠네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조선과 관련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저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태어난 월일시와 관계가 중요하죠, 이제.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개수가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개수가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이 탁월하죠. 상당히 재주꾼, 서세술 능력자죠. 나는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나 나는 내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특히 말단 생활 직장 때는 직장과 직장 상사가 못마땅스러워요. 내 능력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남편하고 관계, 그 부부 간의 관계에서 좀 갈등 관계가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자, 재주꾼, 재능꾼, 임기응변, 뭐, 이런 쪽, 어떤 또 호기심이 많죠. 이제 뭔가에 호기심이 자기 좋아하는 것이 빠져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이런 심리도 강하고, 이제. 자, 저런 재주, 재능은 어디에 쓸 것이냐.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을 얻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재주꾼, 재능꾼으로 태어났다. 능력자로 태어났다.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대신에 봄에 태어나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재주나 재능을 제대로 쓰시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급적에 쓰시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주꾼, 재능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돈과 관련된 감각, 센서 이런 쪽에 정보 밝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의 발전, 현실주의자 한마디로 통밥이 빨라요. 결론이 빠르죠. 결과를 바로 보죠. 이제.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가,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지지를 못해요. 보통 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내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은 재물에 끌려가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튼튼, 지금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전문 자격증 내지 어떤 이런 쪽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고급 재물을 내가 취할 수가 있고, 내가 부릴 수가 있고,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나 태어난 해와도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수가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만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특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 운이 상당히 좀 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내가 너무 희생 봉사만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이 튼튼해야 된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학부운, 라이센스운 이런 쪽이 인연이 많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연애 관문과 학부를 맞물려 가지고 조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운, 직장 명예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열심히 공부와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 잘 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관운으로 권력을 취미로 출시할 수 있겠어요. 특히 여자분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은 자기 뿌리의 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 연애에 주어진 저 관운, 직장 어떤 큰 관운을 권력을 내가 얼마인지 취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저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예. 자, 그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운동 쪽 내지 심지어 육체를 쓰는 쪽이 다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에는 아주 어떤 아이디어, 생각, 공상, 상상력 이렇게 풍부해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좋아요. 문학이나 예술계통 내지 아이디어를 짜내는 쪽, 기획하는 쪽. 역발상의 아이디어에 필요한 쪽, 이런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상당히 좋아요, 내년에. 근데 저거는 픽션이기 때문에 저게 non-픽션, 현실로 가면 좀 곤란하거든요. 예, 그런 쪽을 가길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쉽게 말해서 많은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킬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년에 어떤 문서운이나 이런 쪽은 안 좋아요.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 귀에 속이단 이야기 이런 쪽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게 안 좋거든요. 그거는 그러고 걸러야 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문서운은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아요. 내년에 오른 문서는 잠기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 개수는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다. 어떤 기에 속이단 이야기가 들어오면 의심하고 의심하라. 예. 관, 직장, 명예운도 쪽도 약간 스트레스거든요. 예. 하지만 non-픽션, 공상이나 상상을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은 좋다. 이런 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리고 내년에 그 육신강 조심의 현상이 있나? 예, 남녀 관계 없이 현재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어려운 해이거든요. 그쪽은 미리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큰 재물이 한번 좀 잠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움직이는 쪽은, 그러니까 내년에 현실을 움직이는 쪽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쪽은 관계없는데 그 상상력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뭐 액션을 하고 재물을 움직이게 되는 쪽은 안 좋아요. 내년에 언제 어떤 문서운도 좋은 문서, 올바른 문서도 내년에 잠기고 내년에 지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문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아까 앞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남녀 공인이 모친운도 안 좋네요. 내년에 부모의 건강이 다 안 좋네. 내년에 개수는 부모의 운이 조금 다 정체되고 특히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기는 해이니까 조금은 그쪽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는 뭐 없습니다. 예, 그리고는 육신관계에서 특별히 될 게 없네요. 예, 이상과 같이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개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에서 내년 1979년생 김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상호 적선에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